도형의 닮음 모두 총정리해 볼게요. 수학에서 닮음의 뜻,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닮음과 똑같아요. 일단 모양이 같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같은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두 도형을 이제 확대 또는 축소해서 정확하게 합동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은 확대 또는 축소, 같은 비율로지. 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 가로 세로가 있는데 가로는 뭐 2배로 늘렸는데 세로는 늘리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가로 세로를 똑같이 2배로 늘렸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형과 정확하게 합체를 시킬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합동이 된다는 뜻이지. 그런 걸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합동이 되는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한다.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같잖아. 그런데 닮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라고 할 수가 없나? 닮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동은 닮음은 닮음인데 1대1 닮음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닮음의 도형, 닮음인 도형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보자. 일단 삼각형 ABC와 DEF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AB도 뭐 한 40%를 줄이고 BC도 40%를 줄이고 AC도 40%를 줄였더니 여기 삼각형 DEF에 정확히 겹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겹쳐지는 부분은 AB와 DE가 겹쳐지고 AC와 DF가 겹쳐지고 BC와 EF가 겹쳐지더라는 거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 얘네 둘이 닮음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떤 표시야? 이렇게 생긴 표시야 얘들아. 이렇게 갈고리 같은 표시. 우리가 예전에 합동은 이렇게 세 줄로 표시했었잖아. 그치? 요건 합동이고 얘는 뭐다? 닮음 이런 뜻이야. 닮음이고 그리고 여기 순서가 중요해. A하고 이거를 줄였을 때 D하고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B하고 E가 만나고 C하고 F가 만날 때 A, B, C와 D, E, F 이렇게 순서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대응점은 서로 첫 번째 ABC 삼각형을 축소해서 여기를 겹쳤을 때 만난 점을 대응점, 그 다음에 만난 변을 대응변, 만난 각을 대응각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점은 어떻게 표시하면 돼? 점 A에 대응점은 누구야? 점 A와 점 D. 이게 대응점이겠지. 마찬가지로 B는 E와 대응점이고 점 C는 점 F와 대응점이에요. 그럼 대응변도 하나만 해보자. 대응변은 이제 선분 같은 경우는 변은 이렇게 선분 표시하면 되지. A, B와 누가 또 저거야? 그렇지. D, E. 얘도 둘이 순서 바꾸면 안 돼. 요거 서로 만나는 것끼리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거. 이쪽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 다 대응변이에요. 그리고 대응각은 각 B와 각 E. 요거 하나만 써본 거야. 나머지도 다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걸 대응각, 대응변, 대응점이라고 한다. 닮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를 축소했을 때 얘가 얘랑 만나고 A가 D랑 만나고 C가 F랑 만나게 되면 만나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얘하고 얘가 각의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얘가 세모면 얘도 세모예요. 얘가 X면 얘도 X예요. 그래서 대응점끼리는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게 바로 닮음인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두 번째가 닮은 비예요. 자, 닮은 비는 뭐냐면 지금 이제 평면 도형에서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선생님이 그렸는데 둘이 닮음이에요. 모양이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아. 그렇다라고 할 때 얘가 만약에 A였고요. 선분 여기 길이가 B였어. 그리고 여기가 C였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A 다시, 여기는 B 다시, 요거 C 다시 라고 할 때 이쪽을 줄이면 여기가 되고 이쪽을 줄이면 여기, 이쪽을 줄이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이 B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어떻게? A 대 A 다시의 B가 예를 들어서 뭐 5대 3이었다. 그러면 B 대 B 다시도 똑같이 5대 3이어야 돼. 그리고 C 대 C 다시도 똑같이 5대 3이어야지만 같은 비율로 축소했을 때 얘하고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도형이 닮음이라면 각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다는 거예요. 써보면 각 대응변의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입체 도형에서도 한번 볼게. 얘가 지금 둘 다 직육면체인데 같은 비율로 축소하면 여기에 겹쳐질 수가 있어. 그럴 때 대응하는 이제 그 면이 있잖아, 그지? 윗면은 윗면하고 겹쳐질 거고, 앞면은 앞면과 겹쳐질 거고, 옆면은 옆면과 겹쳐질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하는 면들끼리도 서로 닮음이라는 거예요. 위 뚜껑끼리 닮음, 옆에 끼리 닮음, 앞에 끼리 닮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면들도 닮음이다. 그리고 닮은 비도 똑같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A, 여기가 B, 여기가 C였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A 다시, 여기 B 다시, 여기가 C 다시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대 A 다시의 B가 B 대 B 다시의 B와 C 대 C 다시의 B랑 어떻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기억날 거야.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뭐지? 그렇지, 기억나지? SSS, SAS, ASA.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 이렇게 총 3개의 합동 조건이 있었어. 그런데 닮음 조건도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조건 중에 이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두 개는 무조건 닮음인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닮은 비가 이제 그 변의 길이비가 모두 다 같을 때예요. 변의 길이비. 그래서 이거를 SS, S 닮음이라고 해요. 얘는 합동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였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각 변의 세 변의 길이비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대 이게 예를 들어서 3대 5였어. 그런데 여기 아래도 3대 5, 여기도 3대 5였어.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둘이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 A 다시, 그 다음에 C, B, 얘는 B 다시, 여기는 C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떨 때? 대응변의 길이 B가 같으면 이러면 뭐다? 닮음이다예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 B가 모두 같으면 닮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여기 SAS 합동처럼 똑같이 얘는 SAS 닮음이에요. 얘도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똑같고가 아니라 두 변의 길이 비가 같으면서 한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자. 얘는 여기 가운데 끼인 각이 똑같아, 크기가.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뭐 3대 5였어. 그런데 얘도 3대 5 이렇게 길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두 변의 길이비가 3대 5이고 끼인 각의 크기까지 똑같으면 얘네 둘은 닮음인 도형이 되는 거예요. 닮음인 삼각형. 그래서 SAS 닮음이라는 것은 일단 변 얘기를 먼저 해. 두 변의 길이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을 때예요. 얘가 SSA가 아니라 SAS하고 A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 그지? 얘는 앵글이잖아. 앵글. 그래서 여기 뭐 accurate 앵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얘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비와 이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 같으면 닮음이다.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여기 C니까 마주 보는 데를 스몰 c라고 하고요. A가 마주 보는 데는 이제 스몰 a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A 다시, 여기 C 다시라고 할 때 여기 각 B, 일단 각 B랑 각 B 다시가 같아. 이거 각 B 다시 일단 끼인 각이 같고 C 대 C 다시랑 A 대 A 다시가 같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개는 뭐다?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닮음 조건은 우리가 합동에서는 ASA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길이가 같을 필요가 없어. 한 변은 길이비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S를 빼고 얘는 AA 닮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모양이 똑같은 도형이 되기 위해서, 똑같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각의 크기 두 개가 똑같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얘랑 얘랑 똑같아. 그리고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각도 어떻겠어? 똑같지. 삼각형은 각 3개 더하면 180인데 두 개가 똑같다는 건 나머지도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모양이 똑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각의 크기가 각 B와 다시가 같고 각 C와 각 C 다시가 같다. 셋 중에 어떤 것 중에 두 개만 같아도 얘는 닮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 요거는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었어요. 닮음의 활용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 속의 직각삼각형. 이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직각인 꼭지점에서 아래로 수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 맞췄어. 3개야. 여기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큰 삼각형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직각인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려서 그린 이 삼각형은 3개가 모두 닮음이 돼.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동그라미 각 X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동그라미 플러스 X가 90이기 때문에 여기가 90이다 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것도 90이 되어야 하잖아. 그치? 180에서 90을 빼면 또 9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그라미여야지 둘이 더한 게 90이 되지. 마찬가지로 얘도 90이기 때문에 얘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가 돼야 동그라미 플러스 X가 9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 3개의 삼각형, 큰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모두 AA 닮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각인 꼭지점에서 밑에 수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또 2개로 나누게 되면 이 공식 4가지를 동시에 떠올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공식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기 이제 선생님이 길이를 뭐 선분 뭐뭐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는 1번이라고 할 거예요. 1번. 그리고 여기는 2번. 그다음에 여기는 3번. 여기 4번. 여기는 5번. 전체는 6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거를 선생님이 우리 제일 작은 삼각형을 이거,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삼각형을 이거, 큰 삼각형을 요거 제일 큰 애라고 한번 하고 여기다 길이를 한번 옮겨 볼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요거 변에다가 이름을 붙여보자. 제일 긴 변, 이 비스듬하게 있는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한번 이름 지어볼게, 선생님이. 빗변. 그리고 이거 90도를 이제 사이에 끼고 있는 길이 중에 더 짧은 애를 선생님이 밑변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이 길이, 이 밑변보다는 조금 더 긴 길이를 이거는 높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볼 거야. 빗변, 밑변, 높이라고 임의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변, 높이, 빗변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요거 그대로 옮겨보자. 얘는 지금 빗변이 1번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밑에가 4번이야. 그리고 높이는 3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얘는 빗변이 몇 번이야? 불러봐. 그치, 2번이지? 그리고 밑변, 가장 짧은 변. 짠짠짠. 그치, 3번. 그리고 높이는 5번. 자, 이번엔 가장 큰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가장 긴 변, 빗변은 6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6번. 그리고 가장 짧은 변, 밑변은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긴 변은 높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는데 2번이야. 그러면 이 세 삼각형은 전부 다 뭐야? 닮음이라고 얘기했어. 90도 동그라미 X의 각을 가지고 있는 닮음인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공식이 이제 세 가지가 이 닮음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공식이 등장하는 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거 1번은 좀 내리자. 이렇게 말고 왼쪽 공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공식. 그 다음에 3번은 가운데 공식. 4번은 넓이 공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보자. 유도를.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니까 이 작은 애야. 그리고 큰 애는 요거거든요. 이거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데, 일단 빗변과 밑변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럼 요거 1대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 거니까 1대 6은 이렇게 돼. 1대 6은 밑변 대 밑변 하면 4대 1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하면 1번 곱하기 1번이니까 1번 제곱은 4 곱하기 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은 오른쪽 공식인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이거야, 얘들아. 이거하고 큰 삼각형의 비를 쓸 건데, 이번에는 빗변과 높이를 이용할 거야. 선생님이 아까는 왜 밑변을 했는데 지금은 높이를 해요? 이제 이 공식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번엔 얘하고 얘를 닮은 비를 이용하는데 빗변과
높이를 가지고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이 되냐? 2대 6은 5대 2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거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같이 하면 이거 2번 제곱은 5 곱하기 6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인데요. 세 번째는 가운데 공식이라는 거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가운데 공식은 이 가운데 있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이용할 거예요. 그것도 빗변이 아니라 밑변과 높이만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밑변은 4대, 얘는 3이지. 높이는 여기 3대 5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와? 그치? 3제곱은 4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세 가지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 써볼게.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1번 제곱은 4 곱하기 6. 오른쪽 공식은 2번 제곱은 5 곱하기 6. 가운데 공식은 이거 3번 제곱은 4 곱하기 5. 여기 우리 방금 했지? 3번 제곱은 4 곱하기 5 이렇게 지금 공식 3개를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식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유도한 공식이 아니에요. 뭐를 이용해서 했냐면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그렇지,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런데 얘는 삼각형을 한번 봐봐. 얘를 밑변으로 해도 괜찮지? 그러면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여기가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곱하기 2번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여기를 밑변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는 누가 되지?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밑변이 6, 높이는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나와. 그러면 2분의 1은 양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없애면 1번 곱하기 2번은 3번 곱하기 6번과 같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아, 여기를 밑변 높이로 하나, 여기 제일 긴 변을 밑변, 그리고 여기를 높이로 해도 곱한 숫자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만든 공식이 얘는 넓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1, 2는 3, 6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거 공식 이름은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거야. 요거 지금 이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직각삼각형 속에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공식 4가지가 동시다발로 바로 딱 떠올라야 돼, 동시에. 그렇게 돼서 여기 있는 길이 중에 어떤 걸 묻더라도 어떤 공식을 쓸지 딱 정한 다음에 바로 적용을 시키면 되거든. 얘가 중3이 되어도 이제 삼각비 단원에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직각삼각형 속에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래서 공식 4개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렇게 닮은비를 이용한 공식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공식은 넓이 구할 때 밑변 높이를 이쪽으로도 구하고 이쪽으로도 구해서 똑같다라고 한 거구나. 자, 그러면 그림 그리면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 또 직각삼각형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1, 여기 길이 2, 여기 길이 3, 여기 길이 4, 여기 길이 5라고 할 때 여기 6. 자, 공식 4개가 쭈루루룩 떠올라야 된댔어. 첫 번째,
얘는 여기 1번 제곱은 4번 곱하기 6번하고 똑같아요. 4, 6.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왼쪽 공식이라고 한 거예요. 1번 왼쪽에 있는 변을 2번 제곱한 거는 요거 왼쪽 변하고 전체를 곱한 것과 똑같다 이거야. 이건 곱하기 표시야. 1번 제곱은 밑변, 이거 왼쪽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거 오른쪽 제곱은 2번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그러니까 얘는 5, 6이에요. 그리고 3번은 가운데 공식인데 요거 가운데 거 제곱을 하면 가운데 제곱하면 이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시 한번 왼쪽 제곱은 왼쪽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전체. 그리고 가운데 제곱은 얘는 아주 중립을 지키고 있어. 가운데 제곱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그래서 곱해주는 게 여기까지가 닮은 비를 이용한 공식이에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왼쪽 공식은 왼쪽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을 닮은 비로 해서 구한 거고, 두 번째 공식은 이 두 번째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닮은 비로 해서 구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을 해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넓이 공식은 뭐라고? 1번하고 2번을 곱해서 넓이를 구해도 되는데 3번하고 6번을 곱해서 구해도 되더라는 거지. 얘는 닮음이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그래서 총 4개의 공식을 직각삼각형 속의 직각삼각형 발견하면 왼쪽 공식, 왼쪽 제곱은 왼쪽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전체, 가운데 공식은 가운데 제곱은 공평하게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그리고 넓이 공식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왼쪽 공식, 오른쪽 공식, 가운데 공식, 넓이 공식을 다 기억해 주세요. 세트로.